여러분들의 경제 어떤 생활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요. 더더군다나 아이의 미래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그 영재발굴단 아이들 보세요. 그리고 저는 영재발굴단 그 아이들의 공통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매 편을 보면서 막 입력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목한 건 그들의 부모들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사교육을 안 했어요. 사교육을 안 하고 뭘 했냐? 독서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엄마가 얘기했는데 애들 학원 갔다 오면 7시 밥 먹여서 숙제하고 재우기 바빠요. 이러면 컨텐츠가 쌓일까요? 안 쌓여요. 그런데 이 영재발굴단 나온 애들이나 10대 영재들 보면 그 아이들은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 독서와 실험과 체험으로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을 보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쓰임새가 지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처럼 사교육을 받으면 일단은 컨텐츠를 형성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성적은 올라갈지 모르나 사회에서 성적이 높은 애를 원치를 않고. 예. 지금 삼성전자도 그 서울대 출신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몇 대 기업 CEO들의 월급 사장들 있잖아요. 월급 사장들은 서울대 출신이 반도 안 돼요. 중간 레벨, 중대, 성대 이런 사람들이 사장단이 더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공부했던 사람들, 그리고 직원들의 감정을 좀 읽어주고 또 공감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런 거를 잘했던 사람들이 사장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가정에서 이제 출발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맘이 있었는데 이 스마트맘이 농경시대에 어땠을까, 산업사회에 어땠을까, 이거를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스마트맘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아실 거예요. 농경사회는 일단 그 과업이 중요해요. 그 시대가 무슨 과업을 요구를 하는가. 농경사회는 식량 생산이었어요. 그러면 이때의 인재는 누구냐? 식량 생산을 잘하는 남자 연장자였어요. 왜냐하면 근력이 필요하니까 그 농사 경험이 많았던, 홍수 때도 농사해봤고 가뭄 때도 해봤고 이런 어떤 그 노하우가 있는 남자 연장자가 그 시대의 인재였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의 스마트맘은 무슨 교육을 했냐면 인성교육을 했어요. 예의를 갖추고. 왜냐하면 그 남자 연장자가 고급 정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거를 얻으려면 공손하고 예의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 스마트맘들은 인성교육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시대의 과업과 고급 정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사회는, 이때는 우리가 그 사회교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이동하고, 이들을 다스릴 행정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들이 쓸 물건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때 산업사회 때 영국에서 이 발발을 했을 때 이때는 시스템 마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럼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은 국영수 이 과목 중에서 어떤 거를 잘해야지 그 시스템 마련을 잘할까요? 예? 수학하고 과학. 우리가 이 수학하고 과학을 논리수학진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 발생이 됐죠. 산업혁명이. 그러면 일단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시스템 마련해서 매뉴얼을 쓰는 사람은 언어를 잘하는 사람이 매뉴얼을 쓰죠. 그러니까 맥도날드 햄버거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스템을 논리수학진흥에 뛰어난 사람이 소금 몇 그램 해가서 시스템 만들면 그거를 매뉴얼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이 써. 그리고 그 언어지능이 높은 사람이 직원들에게 그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일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영국에서는 산업사회 인재가 되려면 무슨 과목을 잘해야 되냐? 수학과 언어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도 이 산업사회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까지 잘해야 돼요? 영어까지 해야 되는 거죠. 왜? 그쪽의 시스템을 알려면. 그래서 산업사회 때 여러분들이 잘하던 시대에는 국영수가 주요 교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은미실 이런 거 국영수보다 좀 낮은가요?
안 그래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실과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농사를 짓거든요. 농사를 짓는데 어떤 남편이 제일 부럽냐면 이 목수일하는 남편. 그런 남편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뚝딱뚝딱 만들어서 막 정자도 만들어주고 뭐 이런 남편. 그런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영수만 공부하고 좋은 대학만 나오면 못질도 못하는 남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느 과목도 우월을 따지기가 힘들다. 그런데 이 산업사회 때는 이런 어떤 것 때문에 국영수를 굉장히 주요 교과로 놓고 국영수를 잘해야지 어디를 갔어요? 대학을 갔잖아요. 왜 대학을 그 산업사회 스마트맘들이 자꾸 대학에 밀어넣냐면 이 대학에 고급 정보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맘들은 어디에 고급 정보가 있는지 귀신같이 그야말로 그 모성의 육감으로 고급 정보 있는 데를 알아서 그곳에 내 아이를 밀어넣는 엄마가 스마트맘이에요. 그래서 아까 농경사회는 인성교육을 해서 그 남자 연장자랑 접속을 시켰고 산업사회 때는 대학이 고급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해서 어떻게든 대학을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을 상아탑 내지는 우골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시골 출신들은 그 소 팔아서 그 소의 뼈로 자기가 대학을 나왔다라고 하죠. 근데 지금 그러면 지식창조사회, 지금 시대에는 어떠냐. 지금은요, 과업이 뭐냐 하면 식량 생산, 시스템 마련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어떤 걸 해야 되냐면 기후 문제,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식량 배분의 문제. 식량 생산은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배분이 안 되는 거. 왜? 사람들의 마인드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재가 누구냐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적이 아니죠.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여러분도 이 패러다임을 깨야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를 대학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우리나라 엄마들한테 얘기하는 게 저는 제 아이한테도 그랬어요. 문과 엄마들은요. 경영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이과 엄마들은 의대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얻은 곳에 진입할 때 가장 어려운 진입이 뭐냐 하면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는 진입이다. 그 다음에 석사과정은 더 쉽고요. 박사과정은 더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엄마들은 거꾸로 알고 있어요. 박사가 굉장히 진입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에요. 요새는 돈만 있으면 교수가 자기가 데리고 가서 사인해주고 막 이래요. 대학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석사는 뭐 너무너무 환영이죠. 어서 오십시오죠. 근데 이상하게 이 대학 진입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우리 아들한테.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으면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학과를 가라. 왜냐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면 공통 전공, 복수 전공도 되고 이 교체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네 컨텐츠만 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마인드로 우리 애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복수 전공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근데 왜 그런 마인드를 갖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혹시 그거 이렇게 아는 분 계세요? 왜 경영대 보내고 의대를 보낼까? 그런 엄마들은요, 자기가 대학을 한 군데밖에 못 보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 거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우리 아이를 대학을 한 서너 개를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여유로워져요. 그러니까 뭐 너는 요번에는 이 학과, 요번에는 이 학과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대학을 한 군데밖에 못 보내겠어. 우리 경제 사정상. 이러면 애한테 가장 좋은 과를 가라고 강권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좀 편안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요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이제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요. 미대를 갔어요. 근데 저희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애가 무슨 미대냐고. 먹고 살기 힘들게. 근데 저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 마인드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뭐냐면 얘를 만약에 자기가 공부한다 그러면 전공은 몇 개, 3개, 4개. 왜냐하면 융합 컨텐츠를 가진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을 한 군데 나와서는 한 학과만 전공해서는 융합이 안 돼요. 경영학을 하고 공대를 나오고 또 미술을 하고 이래서 어떤 융합이 이루어져야 그게 창의적인 컨텐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걔 일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아장아장 걸을 때 걔 형하고 슈퍼 나들이를 했어요. 슈퍼 나들이를 하면서 하나만 골라 하나씩. 그랬더니 큰애는 초콜릿을 들고 엄마 나 이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애가 없어졌어. 그때 진짜 첫 나들이었는데 그래서 막 슈퍼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구석탱이에서 박스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부모 교육을 안 했으면 저 녀석은 되게 욕심이 많구나. 잘 키워야 되겠구나. 큰일 났는데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미래학도 공부하고 진로교육을 제가 전문이거든요. 제가 45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대학원을 가가지고 진로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마인드로 봤을 때 딱 이 아이는 사업을 할래구나. 예. 사업을 할래. 왜냐면 중학교 때도 초등학교 때구나.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싶어? 우리가 이제 아파트 사니까 얘네들은 혹시 단독주택 원하나?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옥탑방에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옥탑방 고양이에서 얘가 그런 저 위에 사나?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집 할아버지가 옥탑방에 산대요. 그래서 그 친구도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그 옥탑방에 산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살 거라고. 그게 뭐냐면 얘기를 들어봤더니 건물주셨던 거야, 그분이. 건물주라 이제 자기 이 옥상에 집이 이제 있어가지고 거기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아이를 봤을 때 제가 다중지능 전공을 했거든요. 다중지능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분명히 사업을 하래다. 그랬을 때 얘가 대학을 갈 때 미대를 간다고 그랬을 때 이 아이는 이 미술 쪽에 컨텐츠를 갖고 사업을 할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편하게 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아이를 돈을 벌는 목적으로 대학을 보낸다면 미대는 안 보냈겠죠. 예.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좀 마인드를 이제 유연하게 지식창조사의 마인드로 가져야 돼요. 지금 또 제가 거기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는요, 지금 CEO의 대부분이 미대 출신을 원한대요. 그리고 미대 출신이 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미술하는 화가나 조각가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들이에요. 도화지 하나 주고 거기에 세계를 창조하잖아요. 미술가적인 시각이 있는 거예요. 미술가적인 시각은 뭐냐? 신의 시각인 거예요. 신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잖아요. 그래서 미술을 했던 화가나 조각가들은 모든 것을 볼 때 그것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재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지식창조사에는 그런 CEO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MBA CEO 지금 다 잘리고 있어요. MBA 해가지고 이제 MBA 하면 MBA는 그냥 부수적으로 내가 그냥 작은 전공으로 하나 딸리면 모를까 그것만 전공해서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요새는 공대도 MBA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공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취직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대학교 때 배웠던 얘가 학교를 거기를 공대를 휴학하고 어디를 갔냐면 사디라고 아세요? 삼성 디자인 스쿨. 거기를 갔어요. 그 경험. 공대가 디자인 스쿨을 가서 공부해? 뭔가 다른데? 이래가지고 얘가 취직이 된 거예요. 4학년 졸업하기도 전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은 그런 융합적인 컨텐츠를 가진 인재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어떤 미래학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진로교육적인 마인드가 없었다면 야 공대 빨리 졸업해서 빨리 취직해야지.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거기를 가고 그리고 또 좀 길어지는 얘기인데 또 하나 어머니들한테 사교육을 안 시켜야 되는 이유를 또 하나 연결시켜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또 우리 큰아이가 그 취직을 했던 게 1년간의 여행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군대 갔다 와서 뭘 느꼈니? 그랬더니 엄마 진짜 어른을 만나고 싶대요.
진짜 어른.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어른이 어떤 사람이니? 그랬더니 잘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이 막 왜 그 꿈에 이렇게 빠질 때 왜 눈에 눈물 맺히면서 왜 초롱초롱한 거 있잖아요. 그런 눈빛으로 막 가고 싶은 열망이 막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뭐를 시킬 때 항상 물어보는 멘트가 있어요. 너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뛰니? 그랬더니 막 뛴대. 그러면서 막 그 눈빛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라.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유럽에 저기 남미 다 여행을 했거든요. 그 경험이 이 아이가 취직하는데 굉장히 그 면접관한테 어필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보러 둘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복학생 4학년이 빨리 취직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를 엄마랑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보냈어. 네, 근데 제가 우리 남편한테 설득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여보 사람이 기회가 3번이 온대. 한 번은 7살 이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25세 전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50세가 넘은 이후에 한 번이 온대. 그런데 7살 이전에 오는 기회는 뭐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떤 부모를 만나는가? 어때요? 뜨끔하죠? 그 다음에 25세 그때의 경험은 자기가 정말 할 수 있는 가슴 뛰는 일을 했을 때 아니면 그 가슴을 뛰게 하는 멘토를 만났을 때 그때 한번 기회가 온대요. 그리고 나서 50대 이후에 기회가 오는 건 은퇴 다 하고 나서 용기를 갖고 자기가 뭔가를 할 때. 그래서 제가 남편을 설득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기회를 못 가졌기 때문에 부모가 되고 나서 계속 아이들을 위해서 여태까지 진짜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지 않냐.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이 25세에 여행을 자기가 정말 그 가슴 뛰는 일을 못한다면 이 아이는 그런 기회를 놓치고 우리처럼 50 이후에나 기회를 갖는다. 당신 그렇게 우리 아이가 살기를 원하는가. 그랬더니 거기서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가진 돈이 없이 여보 근데 우리 보내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내놔봐. 이러면 남편이 줄까요? 그러기 때문에 엄마들의 경제적인 독립이 필요해요. 예. 외벌이라도 엄마가 좀 모아놨다가 정말 이거는 우리 아이의 꿈을 위해서 내가 지원해 줄 거야. 이런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교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돈이 마련이 안 돼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를 위해서 정말 제가 잘했던 게 그때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돈을 제가 모았다는 거. 제 힘으로. 예. 그래서 정말 그 아이가 평생 이게 막 뭐라 그럴까? 가슴 뛰는 그때 여행 기억하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거를 평생 갖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다는 게 저 역시도 뿌듯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지식창조사회 스마트맘은 이제는 교육자가 아니라 진로 지도자가 돼야 된다. 우리 아이 인생을 쭉 100세 플랜, 150 플랜까지 세워놓고 아이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21세기 갖춰야 될 능력은 이 3가지인데 기초 소양에도 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 잘하려면 스키마가 필요하면 독서가 필요하다고 알고 계시죠? 독서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핵심 역량을 가지려면 독서를 통한 콘텐츠 확보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독서를 하려면 독서 몇 시간 해요? 하루에? 예? 몇 시간 해요? 시간이 아니라 분당으로 쳐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이가 인재가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용기는 뭐냐면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버릴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예요? 독서를 한다고 다니까 보면 네. 아이가 학교 수업을 잘 따라갈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시험이라는 결과 때문에 자녀가 떨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점수가
같이 왔다고 있으니까 예, 끌고 가야 돼. 예. 제가요, 제 책에도 썼어요. 정말로 저 비밀로 하다가 책에는 밝혔어요. 제가 남편하고 결혼해서도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제가 꼴찌에서 2번째였어요. 저도 그거를 잊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에는 우리 엄마들한테 좀 희망을 주려고 제가 정말 어렵게 거기서 이제 꼴찌에서 2번째 했다는 얘기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정 고모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그러면서, 야, 백은영, 너 꼴찌가 이거 책 냈네. 그래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잊고 살았거든요. 제가 꼴찌였다는 거를. 그런데, 꼴찌에서 2번째가 책 냈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내가 꼴찌에서 2번째였지. 그런데, 아까 그랬죠. 성적이라는 것, 시험 성적이라는 것 때문에 애가 자존감이 상한다? 절대 안 그래요. 저, 꼴찌에서 2번째 했어도 부모가 그 꼴찌에서 2번째라는 거를 수치심을 주지 않으면 자존감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전교 1등하고도 자살한 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야 언니는 전국 상위 0.1%인데 너는 왜 학교에서밖에 전교 1등을 못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는 애의 성적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인드, 표정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애가 100점 맞아오면 엄마도 뭐라 그래요? 니네만 100점 몇 점이야? 몇 명이야? 100점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100점은 맞아도 우리 엄마는 나를 불신한다는 말이거든요. 네가 100점 맞았으면 니네 반에 수두룩 할 거다. 몇 명이니? 애들은 그걸 딱 느끼는 거죠.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제가 그렇게 꼴찌에서 2번째를 했어도 아빠도 그렇고 그 공부 못한 거에 대해서 1절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너는 꼭 무슨 여류 인사가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저보러. 그러면서 너는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제 50이 넘었어. 더 이상 뭘 기대하냐고. 근데도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기대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거는 아이의 성적이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보는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나에겐 너만큼 중요한 게 없어 라는 그 마인드로 보면 아이가 꼴찌하고도 당당해요. 당당한 애들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죠. 예, 오늘 가서 왜 안 되겠어요? 따로 가요 공부 내가 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 독서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럼 독서 많이 시켰을까요? 제가 또 국문과 나왔거든요. 예, 네, 많이 시켰을까요? 아닐 것 같아. 정말 못 시켰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문과를 나와서도 교보문고에 가봤더니 백설공주가 16권이 있고 뭘 골라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공부 전공을 한 거와 애 키우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남편하고 무슨 사건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따라서 1년 반 동안 다른 데 가 있다가 애들을 못 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복귀가 됐어요. 사건이 다 해결이 되고. 그래가지고 애가 막 공부하자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그리워가지고. 그 싫다는 공부를 엄마랑 하자고 그러더라고. 그때 수학경시라고 자기 막 같이 풀자고. 그런데 이 아이가 식을 못 내는 거예요. 식을 못 내. 그래서 그나마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게, 이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 애가 아니라 식을 못 내는 독해를 못하는 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독서 지도사를 땄어요. 애를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래가지고 독서 지도사를 따고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했는데 그 아이가 4학년이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우리 아이가 독서가 바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독서는요, 세 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 듣는 귀가 열려야 돼요. 듣는 귀가. 그 다음에 듣는 귀가 열리면 그 다음에 읽는 눈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읽는 눈이 생기면 그 다음에 쓰는 손이 생겨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듣는 귀가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아이를 배운 대로 무릎에 앉혀놓고 책을 이렇게 놓고 그림책서부터 읽어줬어요. 왜냐하면 이 애를 이렇게 앞에다 앉히면 엄마 심장이 뒤에서 이렇게 쿵쾅쿵쾅하고 이 귀에서 이게 엄마의 소리가 싹 모아져서 들리고 이게 정서가 같이 교류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가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초등학교 4학년은 이런 책 읽어야 돼. 이 전집을 사. 막 이래요. 아니. 왜냐하면 독서는 발달이기 때문에 발달 단계에 맞춰야 된다. 얘가 기었다가 앉았다가 서야 되는데 나이가 4학년이라고 너 뛰어. 안 된다는 거죠.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아이가 독서가 안 됐으면 또 이거 또 오늘 가서 야 여기 앉아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늘 가서 부모 교육을 들었는데 독서가 굉장히 21세기 인재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래. 그런데 엄마가 미안하게 너를 독서를 많이 못 시켰어. 근데 이렇게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읽는 눈이 생기고 이래야 된대. 그래서 엄마가 너를 읽어주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어? 동의를 구해야죠. 그러면 그 아이가 괜찮다고 하면 읽어주고 아니면 그럼 걔한테 맡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4학년 때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4학년에 시작을 하니까 좀 그게 짧게 빨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책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어디에서 펑크가 나냐면 고등학교 때 펑크가 나더라고요. 요게 노원구죠. 노원구는 영어는 강남하고 비슷하대요. 수준이. 여기 뭐 토피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아발론. 예. 그래서 비슷하대요. 그런데 수학에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디에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냐면 언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언어. 저도 우리 아이가 막 나중에 고3 때 막 그게 안 되길래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네 친구 중에서 언어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밥을 사줘라. 밥을 사주고 그 아이에게 방법을 좀 알아와라. 엄마가 좀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 아이한테 이제 돈을 주고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와가지고 알아왔니? 그랬더니 알아왔대. 근데 시무룩해. 그래서 걔가 뭐라 그러든 그랬더니 엄마 걔는 언어 영역 공부를 안 한대요. 나는 무슨 방법이 있겠거니 했는데 언어 영역 공부를 안 한대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근데 자기가 책은 많이 읽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우리 애는 죽었다 깨나도 걔를 이길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책 한 권에 1시간이라고 쳤을 때 그 아이가 유아기 때서부터 여태까지 읽어왔던 그 책의 양은 고3 때 밤을 새도 따라갈 수가 없구나.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굉장히 미안함을 표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언제 했냐면 우리 아이가 고3 때도 시험을 못 봤고 그리고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해서 기숙학원을 갔거든요. 기숙학원은 200만 원 넘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했는데 또 점수가 안 나온 거야. 그러면서 얘가 이제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항상 얘기를 하니까 학원 다니는 중간에도 엄마 진짜 독서가 중요한데 나 지금부터 독서할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그냥 지금은 있는 대로 가고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러고서 이제 수능 끝나고 자기도 직감이 있잖아요. 성적이 더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막 미안해가지고 얼굴을 못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걔를 식탁으로 불렀어요. 불러서 네가 성적이 안 나온 거 네 잘못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잘못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를 독서를 못 시킨 거야. 그랬는데 예전에는 엄마가 그걸 몰라서 너한테 그렇게 못했는데 저는 엄마들한테 그래요. 독서는 생존이라고. 이제 21세기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이다. 그래서 엄마가 그때는 몰라서 못해줬지만 지금은 알게 됐다고.
21세기는 컨텐츠 사회야. 그러니까 수능 잘못 본 거 잊고 우리 이제부터 컨텐츠 쌓는 작업을 하자. 그리고 엄마는 너한테 뭐 용돈을 줄 수가 없어, 형편상. 그러니까 네가 용돈을 벌려면 네가 컨텐츠를 싸서 엄마에게 메일을 보내면 엄마가 장당 얼마를 줄 테니까 네가 얼마 받고 싶니? 그랬더니 얘가 굉장히 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저히 대학 그 용돈이 안 나오는 액수를 얘기를 하는 거야, 장당. 그래서 그거가 모자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그럼 이 시점에서 네가 너의 자서전을 한번 써보면 10만 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또 열심히 써가지고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저한테 메일을 용돈을 받기 위한,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책 읽은 거 요점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요. 왜냐하면 독서가 너무 중요하고 컨텐츠 쌓는 방법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컨텐츠 쌓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하나는 제가 우리 큰아들을 보고 느낀 건데, 사람을 통해서. 독서가 안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얘는 사람하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집중하고 그 사람한테 많은 거를 얻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대인지능이 뛰어나서 사람 도서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멘토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큰아들 같은 경우는 강신주를 좋아해요. 그 강신주랑 밥 한 끼 먹는데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런 거는 내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계부에는 도서 구입비.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는 게 필요해요. 이 아이가 어떤 게 필요한가. 그런 것들이 비록 점심을 먹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아이는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갖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좀 마인드를 변화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의 변화가 이제 5번이 오는데 지금 3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또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애들이 독서를 하려면 엄마도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어떤 책을 읽으실래요? 제가 정말로 유용한 책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총회에 가서 이제 그때 강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제가 읽기 시작한 책이 있어요. 미래학 책. 그때가 정보화 사회 막 이래가지고 영어가 공교육에 들어오고 막 이럴 때거든요. 글로벌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랬을 때 제가 딱 느낀 게 교육을 들으면서, 내가 살 세상과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너무 다르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래를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고선 제가 읽었던 책이 제3의 물결이었거든요. 완전 고전이죠. 근데 이제 그런 책은 조금 지나간 책이고, 최윤식 그리고 박영숙 씨의 미래학 서적을 좀 보셨으면 해요. 매년 나오거든. 박영숙, 최윤식.